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0일 뉴스 속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금 언제냐? 이 선고일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선고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탄핵이 각하가 되느냐? 혹은 기각이 되느냐? 또 혹은 뭐 인용이 되느냐? 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이 전국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이슈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 김칫국부터 마셨던 민주당 이재명이가 이 범죄자 이재명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 거기에 이재명의 이 그 발을 맞추고 있는 게 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범죄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이 각성을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데, 자, 어찌되었건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이재명이가 심기가 불편한 이유가 초조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석방이 된 게 두렵고 또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헌재 결정에 대한 이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마은혁도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추상목 대행에 대해서 또 그 초조함에 결국은 막말을 쏟아내지 망언을 뭐 서슴지 않는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깡패들이 쓰는 용어를 써가면서 최상무기도 조심해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몸 조심해라. 원래 그 조폭들이 많이 씁니다.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말들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무 대행 아닙니까? 권한 대행 아닙니까? 그런 뭐 예의는 고사하고라도 이렇게 지금 막말을 쏟아내면서 국민 간의 갈등 또 강성 지지층에 대한 뭐 지지 결집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은 말이죠,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추상목 대행한테는 그 몸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은 사실 추악한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불편하고 거기에다가 뭐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겠죠. 뭐 자신의 이 선거법 위반 선고일이 이제 그 3월 26일이잖아요.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인데 그 선거일은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조폭들이 쓰는 이 막말이 이제 그 뭐 정치권이나 또 국민들로부터 그 비판을 사면서 후폭이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이 이제 갈 때까지 뭐 가자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오늘 나온 긴급 속보 소식인데 드디어 민주당이 최상목 이 권한대행, 직무 권한대행에게 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거라는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국민에 대한 이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본 뉴스에 앞서서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최대행의 헌법 위반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이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좀 더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최상목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의 결정을 이제 유임하기로 했다. 뭐 이런 그 발표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이 전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렇게 최후 통보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 대행은 임명하지 않았죠. 헌법 위반 사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 박찬대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고 해서 전날 의원총회를 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의원이 탄핵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많이 표출을 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유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또 기자들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최상목 대행 탄핵에 동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위헌 상태가 계속돼서 최 대행이 탄핵에 불가피하다는데 우원식 의장대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죠? 우원식이나 민주당이나 우원식은 뭐 언제 중립적인 국회의장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항상 민주당의 시다바리 노릇을 했으니까. 자, 아무튼 간에 우 의장이 이 최상목 대행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신청을 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라고 이렇게 부연을 설명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우 의장이 이거 불가피하다.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이 개망난이 짓에 이 최상목 대행은 이 탄핵을 발의하게 되면 나는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탄핵 발의에 대해서 맞불 카드로 결사항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일가견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었는데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결사항전하는 모습이나 이 탄핵을 발의하면 여기에 그 대응하는 이 최상목 대행을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 자유진영 우파 국민들도 사실은 그 최상목 대행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뭔가 민주당에 이끌려가려고 하는 이런 듯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난과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최상목 대행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보다 이 강인한 어떤 그런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여서 참으로 다행이다. 솔직히 제가 안도를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은혁이가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마은혁을 민주당이 이렇게 임명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숫자 1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죠? 지금 5명은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3명은 거의 뭐 각하 쪽이나 뭐 기각 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숫자 1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문영배나 이미선이나 정계선이나 뭐 정정미 뭐 이런 것들이 SOS를 쳤겠죠. 이재명한테 쳤든 민주당 관계자들한테 SOS를 보냈겠죠. 그래서 숫자 1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마은혁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통령 권력을 잡을 줄 알았는데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뭐 샴페인을 먼저 터뜨리고 김칫국 마시다가 지금 완전히 묵사발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간에 최상목 대행을 어찌되었건 간에 다시 보게 됐고요. 최상목 대행은 수차례 이 주변에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 야당의 이 대행까지 이렇게 탄핵을 시킨다라는 것은 아마 역사 이래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것은 국정 마비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거예요. 지금 그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런 상황에 오직 이것도 이재명만을 위해서 또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국정 마비에 지금 최상목 대행이 반격을 가한 거,
여러분 정말 잘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게 이 권한대행이 탄핵이 된다라면 이게 초유의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이 될 거고, 또 최상목 대행이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해도 이것도 초유의 사태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현실화되면은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최종 시한을 제시를 하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하는 행위, 그러면서 야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최종 시한을 제시를 하면서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제하는 행위, 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라는 등의 언사 등이 사실상 이게 이제 국정을 마비시킬 의도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맞서는 이 대응 카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 최권한대행은 주변에 자신이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반언을 이렇게 여러 차례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권한대행이, 직무 권한대행이 제가 아까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또 뭐 민감 국가 대응 등 뭐 이 국가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이러한 현안이 산적한데, 대통령과 총리 탄핵에 이어서 이 권한대행 탄핵까지 시도하는 이러한 것들에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진영의 국민들도 이제는 너와 내가 구분 없이 다 맞서야 됩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을 시킨다라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켜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겠다라는 민주당의 마지막 이게 지금 카드란 말입니다. 그들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자유진영의 국민들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이 자유진영의 국민들도 더 이상은 이제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전에 함께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민주당의 그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 물론 이제 이게 원래 민주당은 이런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오늘 이재명이가 삼성의 이재용도 만나고 민노총을 이용해서 뭐 삼성을 없애려고 했고, 뭐 엔비디아니 뭐니 해가지고 뭐 거기서 무슨 국민 세금을 탕감시켜주니, 뭐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를 해놓고 삼성 이재용을 만나서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까? 자,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의 나라는 우리가 절대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이렇게 탄핵을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끝까지 맞서서 우리 국민들도, 자유진영의 국민들도 항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